얘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자꾸 하는 게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저번에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됐니? 됐겠지? 그쯤 됐으면 아, 또 안 오네. 야, 왔어. 됐어. 자, 여러분, 후. 아, 자세 봐라, 진짜. 카메라 돌리고 싶다. 자, 사람의 유전. 자, 유전 방식을 분류하는 방법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뭐 표현했다시피 그냥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쌍이다. 그러면 단일인자. 여러 쌍이다. 그럼 다인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네? 한 쌍, 두 개. 그죠? 일 때 단일인자 유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일 때. 이제 대표적으로 단일인자 유전이 뭐 혈액형 아니면 생맹, 혈우병, 혀모양, 보조개, 쌍꺼풀, 귓불 모양, 그 다음에 다지증 뭐 이런 거를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인자 유전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키, 피부색 뭐 이런 것들이 다인자 유전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혈액형이 나오면 이제 헷갈리는 이유는 혈액형을 결정하는 인자는 한 쌍이 맞아요. 그런데 그 유전자의 종류가 여러 개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있는 혈액형 관련 유전자가 선생님 A, B형이란 말이야. 그럼 나는 A하고 B 한 쌍을 갖는 거야. 그런데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 인자가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 거야. A가 있고 B가 있고 O가 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는 건 이걸 다시 또 다른 방식으로 분류를 하면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디에 있을 때? 상염색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성별과 관계없이 이런 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그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인 경우에는 별로 특별히 성별에 관계없이 발현 빈도가 똑같아요. 그럼 이제 성염색체 유전에 같은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지.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분류를 다시 해서 얘가 만약에 Y 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만 나와? 아들한테만 나와요. 그죠? 남자에게서만 발현되는 애들은 이제 Y 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Y 염색체가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 왜 사람의 염색체에 뭐 핵형이나 핵상이나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남자 같은 경우에 46개가 있으면 얘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46개 중에 자, 상동 염색체가 몇 쌍이냐라고 물으면 몇 쌍이라고 답을 해야 된다 그랬었죠? 22쌍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 둘은 감수 분열 과정에서 분명히 상동 염색체처럼 행동해요. 분리되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얘네 둘을 상동 염색체 관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상동 염색체가 되려면 어쨌거나 크기와 모양이 같아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정 형질에 대해서 대립되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X랑 Y는 그런 관계는 아니야. 전혀 다른 염색체야 그냥. 얘네들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상동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Y 염색체에만 이제 들어있는 애들이 Y가 염색체 모양 그 크기도 작고 그다음에 여기도 그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많이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Y 염색체 유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출제가 안 되지. 솔직히 너무 쉽잖아. 남자한테서만 이제 형질이 막 드러나니까. 그래서 자주 얘기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XY 관계가 상동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X 염색체 있어. 그죠?
그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다시 포인트는 뭐예요? 그 유전인자가 우성이냐, 그 유전병이 아니면 어떤 형질이 우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성 유전되는지 열성 유전되는지 구별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X인데 X에 있는데 우성 유전되는 경우, X에 있는데 열성 유전되는 경우, 이제 두 가지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열성 유전되는 경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떤 유전병이 여자에게서 나왔어. 그죠? 그러면 아들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유전병이 여자에게서 나왔으면 이 여자를 기준으로 아들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아빠는 반드시 유전병이 있어야 돼. 이런 관계면 X 염색체에 있으면서 뭐인 거야? 열성 유전인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어. 아들이 유전병을 가졌어. 그런데 이 남자를 기준으로 딸에게 유전병이 있어. 그리고 엄마한테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우성인 거야. 그 유전병이 우성 유전되는 경우인 거지.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계도 분석을 계속 하시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우리는 다인자나 단일인자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다인자 유전 자체는 이제 너무 많은 유전인자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일인자 유전에서는 특정 형질이 드러날 때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나와. 예를 들면 아까 그 맨델로 치면 둥근 모양, 주름진 모양, 아니면 황색, 녹색, 아니면 혀의 모양이 U자형이냐, 수평형이냐 이렇게 딱 막대 그래프로 나오는데 다인자 유전은 이제 너무 다양한 많은 유전인자가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정규, 분포, 곡선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곡선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막 복잡하게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가계도가 나왔다. 그럼 이게 지금 단일인자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라고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상이냐 성이냐를 구별을 해야지. 상염색체 유전이냐 성염색체 유전이냐. 그죠? 그거는 이제 뭘로 보는 거예요? 남녀 성별에 따른 어떤 발생 빈도의 차이가 있다. 막 남자한테서 많이 나오고 여자한테서만 더 많이 나오고 이런 식의 빈도의 차이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성염색체 유전인 거고 특별히 그런 게 없으면 상염색체 유전인 거고. 그걸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실은 우열 관계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어떤 유전병이 우성 유전이냐 열성 유전인자를 먼저 파악을 해서 우성이야.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게 상이 됐을 때는 부모에게 뭐 어떻게 됐을 때 자식에게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거기서 뭔가 위배되는 요인들을 찾아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의 유전 방식에서의 크게 이제 두 개로 분류하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상태에서 상염색체, 성염색체 유전, 특히나 성염색체 유전에서는 X염색체 유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이 열성 유전에 그러니까 예시로 나오는 애들이 대체로 생맹이나 혈우병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피부 얼룩증이라고 피부 색깔이 좀 이렇게 얼룩얼룩한 애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이제 X염색체에서 유전이 되는데 우성 유전인 경우가 있고 뭐 그런 요인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그 가계도를 하나만 그려볼게요. 그럼 우린 과연 할 수 있는가? 자, 여기 두 부모 사이에서 아들, 딸, 아들이 나왔어. 얘네들이 예를 들면 어떤 형질 유전병이 나타났어. 얘는 안 나타났어. 정상 사이에서 유전병이 나타난 거야.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해놓고 너무 떨어뜨려서 그랬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면 이렇게 가계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봐도 누가 아빠 엄마인지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빗금쳐져 있는 부분이 뭐 예를 들면 A라는 유전병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A라는 형질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우열 관계를 우선 찾으셔야 돼요.
유전병이 우성이냐 정상이 우성이냐를 먼저 찾는 거야. 자, 우열관계를 찾을 때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부모에게는 없던 형질이 자식에게서 나오면 자식에게서 나온 게 뭐예요? 숨겨져 있던 거예요. 자, 부모에게 없던 게 여기서 나오면